블로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상위 노출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시도하죠. 키워드 최적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해시태그나 아웃링크 삽입, 기타 이미지를 몇 개 쓴다, 동영상 몇 개 쓴다 등등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막상 적용해도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기법만 따라간다면 오히려 블로그가 저품질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위 노출을 위한 기법들보다 최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어떤 기법들 적용해도 절대로 상위 노출 될 수 없고, 그게 누적이 돼버리면 그냥 저품질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네이버 약관입니다. 네이버 약관은 네이버가 정한 운영의 기본 원칙이에요. 약관이 뭐예요? 네이버와 우리 사용자 간의 어떤 계약이잖아요. 약관을 따른다고 노출을 더 잘해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약관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블로그 운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블로그를 평가하는 가장 메인된 기준 중 하나가 약관 준수 여부예요. 많은 분들이 저품질 블로그라는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네이버 약관 위반에서입니다. 자, 이용 약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여기 네이버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최적화 블로그나 이런 거 구매해서 쓰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게 블로그가 죽어버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또 우리는 병원 블로그 하잖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표현을 잘못하면 명백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게시물, 이런 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따가 블로그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심한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은 제한될 수 있다. 그쵸? 이게 타인에게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 피 흘리는 사진이라든지 수술 절개 사진, 이런 것들 그냥 올렸다가 네이버 알고리즘이 그거를 이렇게 심한 혐오감 또는 불쾌감 일으키는 게시물로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 오토로 자동화해서 올리는 거,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네이버가 이거 자동화 수단들을 검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이 밑에 거는 포스팅에서 수익 올리려는 분들이 이렇게 편법으로 쓰는 그런 방법을 막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랑은 해당 사항이 없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짚어드린 거고요.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이게 계정 운영 정책이 따로 있고 게시물 운영 정책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왜 게재가 제한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계정 운영 정책 보면 계정이 막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다른 이유 없습니다. 계정 막히는 거는 그냥 다 운영 정책, 이거 네이버 이용 약관 위반이에요. 상위 노출 목표로 한다면 어떤 기법들을 익히기 전에 이 네이버 약관을 먼저 이해하고 준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편법들 사용하다가 장기적으로 블로그 자체가 퇴출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 약관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뭐죠?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죠. 네이버는 블로그 서비스에 대한 운영 정책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정한 4개의 운영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이 돼요. 이 정책 안에는 블로그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4가지 이용 방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네이버 이용 방법은요, 네이버 블로그 서비스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네이버에서 블로그라는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블로그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권장하는 방식대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요, 단계별로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흔히 저품질 블로그라고 불리는 현상도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초기에는 검색 노출 감소부터 시작해서 심한 경우에는 블로그 자체가 아예 검색에서 제외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번엔 블로그 서비스 운영 정책 한번 볼게요. 이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운영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이용 약관과 운영 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앞에 대충 이렇게 살펴봤었죠. 블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블로그는 나를 표현한 공간이다. 블로그는 이웃과 함께한다. 커뮤니케이션 에티켓을 준수한다. 이용자의 기본 관리를 우선시한다. 요건데, 요게 우리가 블로그 운영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요, 자, 블로그는 나의 생각, 느낌, 관심들을 기록해서 일상 속의 내 모습을 표현하는 개인 공간 서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홍보용으로 쓰지 말고 그냥 내 생각, 느낌, 관심들을 기록하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아는 것들을 써라 이런 이야기. 원래 홍보용으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은 그렇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는 이웃과 함께한다. 이웃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친밀하고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웃 블로거들과 교류해라. 개인의 성향과 관심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뭐 다른 블로거들이랑 뭐 서로 이웃도 하고 뭐 댓글도 하고 좋아요도 주고받고 서로 글 공유도 해주고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순전히 SNS로 쓰라는 이야기죠. 원래는 그렇다 이겁니다. 대행사들을 이런 거 작업을 해주는 데들입니다. 알아서들 잘 해줘요. 자,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폄하하거나 뭐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게시물은 삼가 달라.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홍보성 게시물들 쓸 때 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폄하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좀 우위에 놓는다던가, 또는 내게 더 좋고 쟤네게 나쁘다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해버린다던가, 어떤 시술들은 잘못되었다, 어떤 병원은 잘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네이버 알고리즘이 쫙 모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지양하셔야 되고요. 불쾌감을 주는 내용의 게시물은 삼가달라. 예, 그 아까 이용약관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죠. 어떤 수술 장면이나 뭐 피 흘리는 사진, 또는 노출이 너무 심한 사진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가슴 성형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용자의 기본 관리 하면서 여기 이야기가 또 나와요. 블로그는 나를 표현하는 나만의 공간이므로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네, 대행사들 통해서 최적화 블로그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죽어버린다. 최적화 블로그 사와서 운영하면 어떻게 된다? 적당히 운영하다가 죽어버린다. 그래서 돈 주고 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대행사들에서는 블로그 죽으면 자기네 거 또 꺼내갖고 또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잘하는 데 맡겨야 돼요. 맡길 거면. 여기 보면 리뷰 콘텐츠 중에서 이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작성한 게시물을 이렇게 할 때 사실 밝혀야 된다. 요런 이야기. 이거 요새 대행사들은 다 지켜줍니다. 전자상거래 우리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한되는 부분.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 이용약관, 운영정책, 그리고 그린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좀 복잡하거든요. 그린 인터넷. 그린 인터넷 운영 방향 해갖고 뭐가 있어요. 이게 일일이 다 봐야 되는데 상식 안에서 운영을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게시물 제한, 카테고리 제한, 블로그 제한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리고 글쓰기 제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흔히들 말하는 무슨 저품질 블로그는 노출이 안 되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이 게시물 제한, 카테고리 제한, 블로그 제한이 왜 걸린다? 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과 그린 인터넷, 그리고 블로그 운영정책, 이거 위반할 경우에 이 순서대로 제한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게시물들 노출이 안 되다가 해당 카테고리에서 노출이 안 되고, 이게 지속되면 블로그 자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약관, 여기 이런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운영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블로그의 신뢰도가 그대로 깎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글을 작성하면서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상업활동, 허위 정보 제공 등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파워블로거들이 이렇게 포스팅하는 거랑 병원 블로그는 내용이 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전문 지식을 다루기도 하고 사람 몸에 칼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글을 쓰면서 나도 모르게 운영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을 원한다면 어떤 기법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우선은 네이버가 정해놓은 그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이해하고 내가 아무리 마구 쓰더라도 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SEO 기법만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저품질로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대행사 맡겨보시면 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한참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블로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 네이버 알고리즘이 어느 순간 이게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글 한두 개 때문에 블로그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단순한 문장들,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네이버 블로그 운영 정책이 싫어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 맵 포스팅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어느 순간 죽어버리는 겁니다. 네이버가 그 검색 알고리즘을 계속 변화하고 뭐하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딱 두 가지가 이거예요. 네이버 이용 약관, 그리고 블로그 운영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아셨으니까 블로그들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글을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유념해서 작성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제가 베이스 되는 거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